다음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온도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이용하여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시험이고,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험 과정 가는 탄산칼슘의 질량 1g을 측정하였고, 나는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이 W1g, 그리고 이 탄산칼슘 1g을 묽은 염산 안에 넣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 반응이 완전히 끝난 후 용액의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은 W2g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기체 X는 CO2이다. 기체 X는 위의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야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개수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CA는 하나씩 존재하고, 그리고 CL도 이쪽에 2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H도 2개가 양쪽에 모두 존재하고요. 오른쪽에는 O가 하나 있는데 왼쪽에는 O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O가 2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왼쪽 반응물 쪽에 남은 게 C 하나이기 때문에 그 X는 C 하나와 O 2개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CO2 기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수는 N분의 1이다. 가에서 탄산칼슘은 1g인데 지금 화학식량이 M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몰수는 당연히 1g을 M으로 나눈 N분의 1이 되어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W1-W2는 발생한 기체 X의 질량과 같다. 이제 탄산칼슘 1g과 묽은 염산과 삼각 플라스크를 합친 질량 W1g이 반응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CO2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CO2가 삼각 플라스크 위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 1에다가 W1을 더하고 거기에서 나중 질량 W2를 빼주게 되면 그것이 CO2의 질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W1-W2만 나와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리을, 발생한 기체 X의 양은 N분의 1몰과 같다. 지금 우리가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는 N분의 1몰이라고 니은에서 확인을 했죠. 그리고 CaCO3와 이 X의 개수비는 1: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산칼슘이 N분의 1몰 반응하게 되면 CO2 또한 N분의 1몰 반응하므로 N분의 1몰 생성되므로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퍼센트 농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10%는 용액 100g에 용지 10g이 녹아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용액의 질량에 분의 용질의 질량에 100을 곱한 것이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용액 80g에 어떤 물질 20g이 녹아있는 경우 용액 속 X의 농도는 X프로이다. 용액의 질량은 80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물질 20g도 용질이기 때문에 위에 넣어주게 되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게 되면 X는 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의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었고 그 반응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모, 즉 A가 4개, 그리고 동그라미 B가 4개 있을 때 반응 중에는 이제 세모가 2개로 변하고 동그라미는 3개로 변하면서 별 2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A는 2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2개의 A가 반응하고 동그라미는 1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B는 1개가 반응할 것입니다. 그때 생성되는 별, 즉 C의 개수는 2개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서 다로 넘어갈 때 반응이 모두 종료될 때를 보게 되면 A가 모두 소모됐겠죠. 그럼 A의 개수는 0개, 그리고 B의 개수는 3개에서 1개가 없어져서 2개로 변하고,
별, 즉 C의 개수는 2개가 더해져서 C가 4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다의 전체 분자 수비는 4대3이다. 가는 전체 분자가 8개, 다는 전체 분자가 6개이기 때문에 4대3이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다에 남아있는 A와 B의 양은 같다. 다에는 지금 A는 아예 존재를 하지 않고 B는 2개를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디귿, 다에 A를 넣어주면 반응이 진행된다. 화학 반응식이 다음과 같은데 다에서는 현재 A가 없고 B는 2개, C는 4개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A를 X만큼 첨가하게 되면 이 A와 B가 둘 다 반응할 수 있는 게 존재하므로 반응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이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이 반응의 반응 개수는 1대 1대 2이다. 지금 2대 1대 2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1리터 만드는 실험 과정과 사용하는 실험 기구 중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몰 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단위는 몰, 이게 몰 농도의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0.1 몰 농도라는 것은 지금 실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최종 용액의 부피는 1000ml, 즉 1리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용질의 몰수는 0.1몰이 되어야 0.1 몰 농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실험 과정 가에서 전자저울로 포도당 A를 측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0.1몰에 해당하는 포도당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A는 180에 0.1을 곱한 18g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를 보게 되면 가의 수용액을 1000ml B에 옮겨 담고 비커를 증류수로 씻어 B에 넣는다. 우리가 이런 0.1몰 농도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역, 비커, 기역과 니은과 디귿 중 니은, 즉 부피 플라스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니은이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5도에서 0.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있고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4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가, 전자저울에 수산화나트륨 0.4g을 측정하였다는 것은 즉 몰수가 0.01몰이겠죠. 그 다음 이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이 수산화나트륨을 녹이고 그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게 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라마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가에서 마중 한 과정만을 다르게 수용했을 때 0.01몰 농도보다 낮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진 경우만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 가에서 0점 조절을 한 후 약포지의 질량을 NaOH의 질량에 포함해 0.4g을 측정하였다. 지금 0점 조절을 하고 약포지의 질량을 NaOH의 질량에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0.4g의 질량이라는 것은 약포지의 질량에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약포지의 질량의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0.4보다 작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부피는 우리가 1리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분의 K, 즉 K는 0.4보다 작을 때 최종 0.4가 아니라 0.4g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0.01몰보다 작을 때 결국 최종 몰 농도는 0.01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이고요. 니은, 다에서 비커에 묻어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씻어넣지 않았다. 다에서 지금 비커에 묻어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증류수로 씻어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지금 이 과정에서 비커에 있는 어떤 용액을 이 부피 플라스크에 넣을 때 아직 비커에 남아있는 수산화트륨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서 비커를 한 번 더 증류수로 씻어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수산화트륨이라는 용질은 0.01몰보다 작은 양만큼 부피 플라스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마지막 디귿, 라에서 증류수를 채우다가 표선을 넘겨서 용액을 덜어내 표선에 맞췄다. 지금 1리터라는 표선이 존재하는데 그 1리터를 넘기고 그 용액을 덜어내어 표선에 맞춘 것이면 그 1리터 표선을 넘긴 용액 안에 NaOH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액을 덜어냈다는 것은 NaOH가 양이 적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0.01몰 농도보다 낮은 농도의 용액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소 합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고 지금 개수를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먼저 질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물 쪽에 있는 질소는 이쪽에 있고 괄호 밖에 2라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C만큼의 개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C를 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N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물 쪽에 있는 N의 개수도 2개로 맞춰주기 위해 A는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반응물엔 수소가 지금 6개만큼 있죠. 그럼 생성물에도 수소가 6개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 CONH2에 존재하는 수소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러면 생성물의 다른 물질인 H2O에 존재하는 수소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D의 값은 자동으로 1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O의 개수를 맞춰주려면 생성물 쪽의 O의 개수는 첫 번째 생성물에 1개, 그리고 두 번째 생성물에도 1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총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반응물에 있는 O의 개수도 2개가 되기 위해서 B는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하기 위해 탄소의 개수를 양쪽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반응물 쪽에 있는 탄소의 개수는 1개, 생성물 쪽에 있는 탄소의 개수도 1개이므로 이 화학 반응식은 맞는 반응식이 됩니다.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즉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5이므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D은 요소 240g을 얻기 위해 필요한 NH3는 136g이다. 요소 240g의 몰수를 구해주기 위해 먼저 요소의 분자량을 구해야겠죠. 요소는 탄소 하나, 산소 하나, 그리고 질소 2개, 수소는 4개가 존재하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분자량은 6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40g이라는 것은 4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필요한 NH3는 그 개수비가 요소는 1, NH3는 2이므로 4몰의 2배인 즉 8몰만큼 필요하겠죠. 그것의 질량은 8몰의 이 NH3의 분자량 즉 14 더하기 3은 17, 17을 곱해주게 되면 136g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충분한 NH3에 CO2 220g을 반응시킬 때 물 45g이 생성될 것이다. CO2의 분자량은 44입니다. 그러면 220g이라는 것은 5몰을 의미하고 이때 충분한 NH3라고 했기 때문에 CO2는 모두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CO2와 물의 개수비는 1대1이므로 물 또한 5몰이 생성되게 되는데 물의 분자량은 18이므로 90g의 물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금속 M과 과량의 묽은 염산을 반응시켰을 때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를 1기압 25도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실험 4가지를 보게 되면
금속 1g당 생성된 수소의 몰수를 각각 구해주게 되면 2와 3과 4는 0.025가 나오는데 1만 0.019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실험 LA 값이 작게 얻어진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수소기체의 부피가 실제 부피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그러면 수소기체의 부피가 지금 실제로 생성된 부피에 보다 더 크게 측정되면 수소기체의 몰수도 크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소기체의 몰수가 더 작게 측정됐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부피 측정 시 수소기체의 실제 온도는 25도보다 낮았다. 수소기체의 온도가 25도보다 낮게 되면 부피는 실제보다 더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측정한 부피가 실제 부피보다 작게 되면 이 수소의 몰수 또한 작아지므로 니은은 작게 얻어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금속의 질량이 실제 질량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측정된 값이 실제 질량보다 크게 되면 결국 실제 반응한 금속의 질량은 더 작다는 것입니다. 이 0.3g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한 수소기체의 몰수도 작아지고 그러면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리을, 부피 측정 시 수소기체의 실제 압력은 1기압보다 낮았다. 실제 압력이 1기압보다 낮게 되면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실제 부피가 더 크게 그 측정 값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기억과 동일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농도의 요소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액의 밀도는 1이고 요소의 화학식량은 60이라고 나와 있죠. 먼저 보기를 바로 보게 되면 1번 가의 몰농도는 6분의 1 몰농도이다. 지금 요소 수용액이 300ml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농도가 퍼센트 농도입니다. 이제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300ml를 300g으로 바꿔주고 결국 1%라는 농도는 용액 300g의 용질의 질량에 100을 곱해주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는 요소는 3g, 즉 화학식량 60으로 나눠주게 되면 0.05몰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의 몰농도를 구해주게 되면 용액의 부피, 즉 300ml 0.3L 분의 몰수 0.05몰을 해주게 되면 결국 6분의 1 몰농도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이고요. 2번 나에 녹아있는 요소의 질량은 3g이다. 나는 지금 0.1 몰농도 500ml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0.1 몰농도라는 값이 0.5L라는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라는 값으로 표현되는데 그럼 이 용질의 몰수는 0.1에 0.5를 곱한 0.05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화학식량 60을 곱해주게 되면 요소는 3g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이고요. 3번 수용액 나 100g을 취하여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넣어 만든 용액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500ml 안에 저희가 0.05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00ml 안에는 0.01몰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다시 500ml로 증류수를 채워주게 되면 결국 몰농도는 0.5L분의 0.01몰이 되어 0.02 몰농도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보기이고요. 4번 가용액으로 나용액을 만들기 위해 가용액에서 330ml를 취하여 500ml가 되게 희석한다. 지금 가용액에도 요소가 0.05몰 녹아있고
나용액에도 0.05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액으로 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용액을 모두 채취한 다음에 이제 증류수를 부어주어 500ml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ml를 취한 게 아니라 300ml를 취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어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게 되면 나용액에 가용액 500ml를 혼합하면 퍼센트 농도는 2%보다 작다. 먼저 가용액에는 아까 300ml에 3g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 500ml에는 5g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용액에는 3g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한 용질의 질량은 5에다 3을 더한 8g이 녹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용액은 500ml 그리고 가용액도 500ml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의 부피는 1000ml가 될 것이고 밀도는 1이기 때문에 질량은 1000g이 되겠죠. 결국 여기에 100을 곱해준 값이 퍼센트 농도가 되는데 그러면 0.8%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보다 작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메탄올의 연소 반응식이 나와 있고 그럼 저희는 반응식을 완성해야 되겠죠. 이 연소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에 산소를 가해주게 되어 생성물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져 있는 가는 일단 O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개수를 맞춰주겠습니다. 먼저 탄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 반응물 쪽에는 탄소가 A개, 생성물에는 B개가 존재하므로 둘 다 1이라고 맞춰주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반응물 쪽에 존재하는 수소의 양은 총 4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생성물의 H2O가 개수가 4로 정해져 있죠. 그럼 지금 4H2O 안에 들어있는 수소의 양은 8개, 산소의 양은 4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응물에서도 맞춰주기 위해 이쪽에서 수소가 8개 존재하려면 A는 값이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2개가 되기 때문에 B의 값도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물 쪽에 존재하는 산소의 양은 이쪽에 4개, 이쪽에도 4개가 존재하므로 총 8개가 존재하고 이를 반응물에서 맞춰주기 위해 앞쪽에 산소가 2개가 존재하면 뒤쪽에는 6개가 존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의 개수는 3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가는 3O2이다. 맞는 보기죠. 그리고 니은 메탄올 0.1몰이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4.4g이 생성된다. 메탄올이 0.1몰 연소되면 이산화탄소는 그 개수비에 의해 개수비가 2대2, 즉 1대1이므로 마찬가지로 0.1몰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 즉 분자량이 44이므로 이 두 값을 곱해주게 되면 4.4g이라는 값이 나와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디귿 메탄올 1g이 연소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3g이다. 메탄올의 분자량을 구해주게 되면 먼저 3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메탄올 1g은 32분의 1몰이고 개수비로 맞춰주기 위해 2대3, 즉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여기에 2분의 3을 곱해준 64분의 3몰이 되겠죠. 그리고 산소의 질량을 구해주려면 여기에 O2의 분자량 32를 곱해주게 되면 2분의 3g 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호흡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 몰비는 이게 1대 6대 6대 6이다. 지금 화학 반응식이 개수가 1대 6대 6대 6이므로 1번은 알 수 있는 정보겠죠. 2번 개수비는 나와 있는 대로 1대 6대 6대 6이 맞고 3번 질량비는 다음과 같다. 이제 질량비는 이 몰수의 몰비가 우리가 1대 6대 6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분자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결국 1 곱하기 포도당의 분자량 180을 해주고 O2는 개수 6에다가 분자량 32를 곱해주고 CO2도 6에다가 분자량 44를 곱해주고 H2O도 6에다가 분자량 18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이고요. 그리고 4번 분자수 B는 다음과 같다. 분자수 B가 곧 몰수 B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5번 0도 1기압에서의 부피 B는 1대 6대 6대 6이다. 지금 이 부피 B는 기체의 경우에는 개수 B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응식을 보게 되면 포도당은 고체, 물은 리퀴드, 즉 액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 B가 그대로 개수 B로 가지 않고 오직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6대 6의 비율로 부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X2와 Y2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고 반응 전, 반응 후의 모형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X2가 존재하고 나중에 X2가 1개 그리고 Y2가 3개 존재하는데 후에는 Y2가 하나밖에 존재 안합니다. 그럼 X2는 그 1개가 모두 반응했다고 할 수 있고 Y2는 3개에서 1개로 변했기 때문에 2개가 반응하겠죠. 그리고 생성물에 XY2가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XY2를 써주게 되면 반응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밀도분의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밀도는 1보다 작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후의 부피분의 후의 질량 그리고 전의 부피분의 전의 질량을 해주게 되는데 일단 질량 보존 법칙으로 인해 전과 후의 질량은 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은 전의 부피분의 후의 부피인데 이는 분자 수에 비례하겠죠. 모두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에는 분자 수가 4개 그리고 후에는 3개가 존재하므로 4분의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1보다 작다는 맞는 보기이고요. 그리고 니은 반응한 분자 수 B는 X2 대 Y2가 3대 1이다. X2랑 Y2의 개수를 보면 1대 2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Y2를 더 넣어주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지금 반응 후에 존재하는 것은 이런 반응식에서 X는 존재하지 않고 Y가 하나 존재하고 XY2는 2개 존재합니다. 여기에 Y2를 더 넣어준다 하더라도 X2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더 일어나지 않고 생성물의 양은 일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고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응 전의 몰수비 실린더 가와 나의 이제 다른 조건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먼저 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에는 반응 전의 몰수비가 1대 1인데 반응 후의 몰수비가 1대 2, B 대 C로 1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화학 반응식을 써주게 되고 여기서 반응 전의 몰수비가 1대 1이라고 하였고 반응 후에는 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는 얼마만큼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C는 이 A와 A라는 개수에 의해 똑같이 1만큼 생성되겠죠. 그럼 C는 몰수가 1이 생성되는데 그때 이 몰수비가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반응 후에 B의 몰수는 2분의 1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응한 몰수의 수는 1에서 몇을 뺐더니 2분의 1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B는 2분의 1몰만큼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중의 그
비율을 살펴보면 2대 1대 2인데 이것이 개수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2, B는 1, 또 C의 개수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림도 나에서 보게 되면 반응 전 질량비가 A 대 B가 1대 1이고 B 대 C는 3대 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반응 후에 B가 3g, C가 11g만큼 존재하면 전체 14g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반응 전에도 14g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A가 7g, B가 7g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시 화학 반응식에 적용해주게 되면 A와 B 7g, 7g이 만나서 A는 모두 반응하고 B는 얼마만큼 반응했더니 반응 후에 3g이 남았다고 했죠. 그럼 반응한 양은 4g일 것입니다. 그리고 C는 11g만큼 생성됐고 결국 다음과 같은 질량의 화학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입니다. 그러면 개수 B가 2대 1대 2이므로 2는 A는 2몰에 7g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는 1몰에 4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분자량 B는 2분의 7대 4가 되어 7대 8이 됩니다. 결국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적용한 이 2몰 1몰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 비율로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2몰과 1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율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NaOH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수용액 달을 만든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먼저 가와 나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 달을 분석해보면 되겠죠. 가에서는 퍼센트 정도로 나와있고 용액의 질량이 100g이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용질의 질량, 즉 NaOH의 질량은 4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을 보게 되면 500ml에 0.4몰 농도,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이므로 용질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몰 농도에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결국 다에 존재하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는 0.4몰 농도에 0.5리터를 곱한 즉 0.02몰이라는 것을 0.2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OH의 화학 질량이 4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은 8g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에는 4g, 다에는 8g이 존재하려면 나에서도 4g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 이때의 몰수가 0.1몰이기 때문에 이 X몰 농도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0.1리터라는 값에 0.1몰 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1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X는 1이다. 맞는 보기죠. 니은 가가 나보다 퍼센트 농도가 크다. 지금 나의 밀도는 1g/ml라고 했기 때문에 100ml가 곧 100g을 의미합니다. 둘 다 지금 마찬가지로 100g 안에 용질이 4g 들어있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는 둘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다음 디귿 다에 녹아있는 NaOH의 질량은 8g이다. 저희가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틸렌의 연소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에틸렌 56g, O2 64g을 반응시켰을 때 기체의 총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에틸렌의 분자량을 구해야겠죠. 에틸렌의 분자량은 구해주게 되면 28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56g이라는 에틸렌은 2몰만큼 존재하고 O2는 분자량이 32이기 때문에 64g도 2몰만큼 존재할 것입니다. 이 둘이 반응을 하려면 그 개수비가 1대 3이기 때문에 O2가 모두 반응하고 C2H4는
그 3분의 1만큼이 반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수비를 적용해서 생성된 CO2의 양은 3분의 4, H2O도 3분의 4이므로 그 반응 후에 몰수를 각각 구해주게 되면 에틸렌 3분의 4몰, CO2가 3분의 4몰, H2O는 3분의 4몰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체의 총량이기 때문에 기체는 지금 에틸렌, 산소, 이산화탄소밖에 존재 안 하죠. 근데 에틸렌은 3분의 4, 산소는 0,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3분의 4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총 기체의 몰수는 3분의 8몰이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질량비를 다르게 하여 수행한 실험 1과 2에서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실험 1에서는 반응 전의 질량비가 1대2일 때 A가 모두 반응하였고 실험 2에서는 25대8일 때 A 대 B가 모두 반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험 2를 먼저 분석해보면 먼저 질량비가 25대8이라고 했기 때문에 편하게 25g과 8g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반응 전의 질량은 33g이겠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반응 후도 33g이 되고 이를 1대2로 나눠주려면 A는 11g, C는 22g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후에는 A가 11, C가 22가 되게 맞춰주려면 A는 14g만큼 반응하고 B는 8, C는 22g만큼 생성됩니다. 결국 반응하는 질량비는 14대 8대 2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실험 1을 보게 되면 반응 전 A, B의 질량비가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편하게 1g과 2g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가 모두 반응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A는 1g만큼 모두 반응을 할 거고 B는 아까 구한 질량 비율 14대 8만큼 반응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분의 8g이 될 것입니다. 생성된 C의 양은 마찬가지로 14대 22라는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14분의 22g만큼의 C가 생성되어 결국 B는 14분의 20g만큼 남고 C는 14분의 22g만큼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 후 B와 C의 질량비, 즉 X 대 Y는 10대 11이 되겠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X 대 Y는 11대 10이다. 틀린 보기이고요. 니은 A와 C의 분자량비는 8대 11이다. 지금 반응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화학 반응식 계수비 2대 1대 2와 반응하는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와 B의 분자량의 비율을 구하려면 일단 반응하는 몰수비 2를 분모에 넣어주고 반응하는 질량비 14와 22를 넣어주게 되면 결국 분자량비는 7대 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도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A와 B는 7대 4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우리가 14대 8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소가 연소될 때 부피 변화를 알아보는 시험이 나와 있고 탄소 12g, 즉 1몰, 그리고 산소는 48g, 즉 2분의 3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의 연소 반응식을 써주게 되면 C와 O2가 만나서 CO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C가 완전 연소되면 실린더 속에는 O2와 CO2가 함께 존재한다. C는 1몰, 산소는 2분의 3몰 존재하면 C가 모두 반응하게 되고 결국 반응 후에는 O2는 2분의 1몰, CO2는 1몰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2와 CO2가 함께 존재한다는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연소 후 실린더 속에는 총 2.5몰의 물질이 있다. 2.5몰이 아니라 2분의 1을 더한 1.5몰이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기체의 부피는 연소 후가 연소 전보다 작다. 지금 이 반응식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은 O2와 CO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 전에는 O2가 2분의 3몰 존재하므로 2분의 3만 몰만큼의 부피가 존재하고, 연소 후에는 O2와 CO2가 2분의 1 더하기 1, 즉 2분의 3몰만큼의 부피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은 값을 가지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어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은 V2분의 V1입니다. 먼저 반응 전에 A와 B가 4와 4몰만큼 존재하고, 반응 후 이때의 전체 이체의 부피와 반응 후 전체 이체의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개수비 1대 3대 2라는 개수비로 인해 모두 반응한 것은 B 물질이겠죠. A는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 3분의 4만큼이 반응할 것이고, C는 마찬가지로 개수비에 의해 3분의 8몰만큼 생성될 것입니다. 결국 반응 후를 보게 되면 A는 3분의 8몰만큼 남고 C는 3분의 8몰만큼 생성되어 전체 몰수는 3분의 16몰만큼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반응 전후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몰수비가 부피비가 되겠죠. 그래서 V2분의 V1은 결국 반응 후의 몰수비분의 반응 전의 몰수비가 되고, 그 비율은 3분의 16분의 8이 되고, 그 값은 2분의 3이 되어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도에서 10%의 수산화투륨 수용액 Xg을 물키는 과정을 나타내었고, 그 밀도는 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에 증류수를 추가했더니 0.5몰 농도 500ml만큼의 용액이 생성되었죠. 아까 우리가 위에서 말했듯이 몰 농도의 정의의 식에서 이 용액의 부피를 넘겨주게 되면 결국 몰수는 M 곱하기 V라는 식이 도출되었죠. 그럼 나에 존재하는 몰수는 0.5몰에 500ml, 즉 0.5리터를 곱해주게 되어 0.225몰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NaOH의 화학 질량은 4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질량은 40에 0.25를 곱한 10g만큼의 NaOH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NaOH 10g은 가에 있는 NaOH 10g과 같은 양입니다. 결국 가에도 NaOH가 10g 존재하고, 그 퍼센트 농도가 10%이려면 전체 용액의 질량은 100g이 되어야 됩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X는 100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가수 용액의 몰 농도는 0.0025D이다. D 몰 농도이다. 이제 몰 농도를 구해주기 위해 부피와 몰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10g, 즉 0.25 몰 농도 몰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있고, 부피만 구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질량 그리고 밀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결국 부피는 D분의 100ml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이를 리터로 환산해주게 되면 10D분의 1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10D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그 값은 2.5D 몰 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가나 수용액에 있는 NaOH의 질량은 같다. 지금 가에서 증류수만을 추가했는데 나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NaOH 질량은 둘이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가장 많은 것은? 지금 모두 몰 농도와 부피가 나와 있죠. 그리고 몰수는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이므로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0.05몰 농도 1리터면 0.05몰이 존재하겠죠. 여기에 질량을 구해주게 되면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므로 9g만큼 존재할 것입니다. 2번 0.1에 500ml, 즉 0.5를 곱해주면 0.05몰만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사트륨의 분자량, 즉 40을 곱해주게 되면 2g만큼의 물질이 존재할 것입니다. 3번 0.1몰 농도에 0.25ml를 곱해주게 돼요. 0.025몰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포도당의 분자량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 4.5g이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4번 0.2몰 농도에 0.25를 곱해주게 되면 0.05몰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분자량을 40 곱해주게 되면 2g이 존재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 0.5몰 농도에 0.2리터, 즉 0.1몰 만큼의 NaCl의 분자량, 즉 58.5를 곱해주게 되면 5.85g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 질량이 가장 많은 것은 1번, 즉 9g이 되겠습니다.